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분석 많이들 들어보셨죠? 미래에 전망 있는 직업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분석 커리어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영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백수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말고도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영상들을 계속 포스팅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사이언스 업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프로젝트인 비주얼라이징 코리아 웹사이트나 SNS를 방문해 주시면 한국 사회를 다양한 데이터로 분석하고 시각화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랑 SNS의 링크는 영상 아래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분석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업계에서 하는 일을 이해를 하려면 데이터 사이언스 업계의 전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근본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일하는 업계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이익을 얻는 그런 회사이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업계는 그 판매를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노래 추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선곡한 사람들, 선곡한 음악에 대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만들고요. 그 모델이 분석한 결과인 추천 노래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상품이나 서비스에만 데이터 분석이 쓰이는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HR처럼 회사의 내부적인 일들을 관리를 하는 데에서도 데이터 분석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데이터 사이언스 업계에서는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만드는 데에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노래 추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들의 성향에 맞는 노래를 추천하는 그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거예요. 그렇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뭐를 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고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을 할까요? 좀 더 실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실제로 하는 일은 세 가지의 단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실제 데이터 분석이 가장 주된 업무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규모라든지 맡게 되는 프로젝트 아니면 맡고 있는 그 직책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어느 범위까지 걸쳐지는지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영상에서 그 첫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때에는 직무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직무 중심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따라서 맡게 되는 프로젝트나 직책에 따라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맡을 수 있는 업무가 이 세 가지 단계에 이렇게 걸쳐지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맡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단계의 전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관련 기술들을 전반적으로 익혀두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면서 직장을 세 군데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 세 직장이 전부 규모라든지 하는 일이 달라서 제가 맡았던 일도 이 세 단계에 다르게 걸쳐져 있었거든요. 제 경험을 중심으로 실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 첫 번째 직장은 디지털 마케팅 회사였고요.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거는 웹상에서 마케팅을 해서 클라이언트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그런 일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요 서비스는 마케팅인 거고 직원의 대부분들이 실제로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애널리스트는 마케팅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데이터 분석으로 도출해낸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마케터들이 클라이언트한테 마케팅 전략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전략을 결정하는 것을 도와줄 그 근거를 데이터 분석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일을 했었죠. 애널리스트는 저랑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 이렇게 둘이 있었고요. 다른 애널리스트도 보통은 프로젝트를 이제 관리하는 일을 담당을 했었고 실제로 분석을 하는 일은 제가 거의 혼자서 담당을 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업무가 세 가지 단계에 전부 걸쳐져 있었어요.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SQL을 활용해서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는 게 가장 주된 업무였고요. 이 업무 말고도 분석 결과를 알샤이니에 구현을 해서 비즈니스 프로덕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의 그 두 번째 직장은 대기업이었고요. 유럽에서는 사실 제일 큰 금융기업이었고, 대기업은 보통 부서가 체계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부서에만 해도 한 가지 직무에 특성화된 그런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저의 업무는 그 분석에 가장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데이터 수집을 아예 안 한 거는 아니지만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광범위하고요. 제가 업무에서 쓰는 데이터는 그 중에서 아주 일부였기 때문에 하둡 데이터베이스에서 제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만 쿼리로 가져오는 그 정도의 작업만 했고,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이 부서는 아주 크게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제 관할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거의 없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는 데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분석 업무도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눠질 수가 있어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분석의 업무 중에서도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부서를 따로 두고 있고요. 제 업무는 그 모델을 바탕으로 그 모델이 실제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모델의 퍼포먼스를 분석하는 업무가 저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지금 직장은 규모가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런 중견기업이고요. 기업의 성격이 데이터 컨설팅이다 보니까 맡게 되는 일이 프로젝트마다 항상 달라져요. 하지만 어떤 프로젝트이든지 간에 그 클라이언트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그걸 받아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도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단계에는 거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물론 주된 업무이고요.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 비즈니스 프로덕트 중에 하나인 대시보드를 작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석가는 주로 분석만 집중을 하고 대시보드의 작업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전문가가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꼭 대시보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라도 분석 결과를 보고하는 일은 보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맡는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계가 주된 업무이지만 세 번째 단계를 맡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실제 하는 일을 좀 요약을 해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일은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그리고 분석 결과의 활용, 이 세 가지 단계에 걸쳐져 있다. 그리고 이 걸쳐지는 범위는 회사의 규모나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프로젝트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면 데이터를 준비하는 이 업무는 보통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따로 맡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 걸쳐지는 범위가 적어지는 대신에 분석 업무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 분석 단계에 집중을 하는 경우라도 어떤 분석 업무인지는 회사의 규모라든지 프로젝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는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만드는 데에 그 근거가 되는 분석 결과와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서 어느 프로젝트를 맡게 되든지 간에 이 마지막 단계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기본 업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분석 결과를 보고하는 일은 아마 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회사의 규모나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이 범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알샤이니 같은 플랫폼에 비즈니스 프로덕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인력을 직접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대시보드를 만들게 될 수도 있겠지만 대시보드에 집중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인력을 따로 고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준비를 하신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일이 이 세 가지의 단계에 걸쳐져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단계 중에서 만약에 내가 선호를 하는 작업이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게 좋다.
뭐 이런 선호도가 있다면 회사의 규모나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업무가 얼마만큼 걸쳐지는지도 달라지니까 지원을 할 때 회사의 규모나 맡게 될 프로젝트의 성격 같은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가 올리는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영상들이 궁금하시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